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어머니를 찾아서 낭독해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채널에 최만식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으로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편소설 어머니를 찾아서, 이 작품은 1937년 소년에 발표됐습니다. 주인공 부룩쇠는 윤호장이라는 영감의 집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소년입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지요? 부룩쇠는 아직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라는 뜻의 부룩송아지에서 나온 애칭입니다. 집 나간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가던 부룩쇠는 윤영감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은 것을 계기로 학교도 못 가고 6년째 그 집 일을 돕고 있습니다. 부룩쇠는 마을에 있는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부룩쇠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괴로워하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자 서러워하지요. 윤영감네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한 부룩쇠는 겨우 돈을 마련해서 서울로 떠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해보니 낯선 환경에 두려워집니다. 부룩쇠는 마음을 가다듬고 병원, 가게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바보 취급만 당하지요. 게다가 거지 아이에게 속아서 가지고 있던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뺏긴 그는 며칠을 굶은 채로 서울 바닥을 헤맵니다. 부룩쇠는 과연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작품 낭독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작품들 함께 추천해 드릴게요. 강한 모성애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강경애 작가의 단편소설 모자, 최서혜 작가의 담요, 그리고 최만식 작가의 처자 함께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어머니를 찾아서 낭독해 드릴게요. 이름은 부룩쇠. 부룩송아지 같아서 부룩쇠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미련하고 고집은 대단하고 기운은 무척 세어서, 그리고 또 노란 머리가 곱슬곱슬한 것이라든지 넙죽한 얼굴에 두 눈방울은 두리두리, 코는 벌심한 게 뒤로 젖혀진 것이라든지 흡사 부룩송아지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은 가끔 부룩쇠가 미련을 부린다든지 고집을 쓴다든지 해서 답답증이 나면 이 녀석 대가리에 알밤만한 뿔만 나보아라. 당장 그때는 코를 꿰어 놓을 테니 하고 농담 삼아 꾸지람을 곧잘 합니다. 성은 모릅니다. 부룩쇠 저도 모르거니와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성뿐 아니라 나이도 몇 살인지 모릅니다. 부룩쇠야, 너 몇 살 먹었느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으면 부룩쇠는 몰라요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 녀석아, 네 나이를 몰라? 하면 잊었어요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나이를 물으면 11살이라기도 하고 12살이라기도 하고 껑충 뛰어서 10살, 9살이나 혹은 뚝 떨어져 5살이라고도 대답을 해서 남을 하하 웃기곤 합니다. 그것이 모두 그럴 것이 부룩쇠는 본래 이 마을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햇수로 치면 6해 전, 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가을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지금 부룩쇠의 주인 영감인 윤호장 영감이
물방앗간을 둘러보려고 지우산을 받고 나오니까 물방앗간 처마 밑에가 웬 난 모르는 어린아이가 비를 흠씬 맞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바로 부룩쇠였습니다. 윤호장 영감은 물도 보려니와 또 이런 때면 거린들이 물방앗간으로 모여들어 불을 놓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둘러보려 나온 참이라 마침 웬 어린아이가 거지 같지는 아니해도 이 마을 아이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미심쩍어서 너 웬 아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부룩쇠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큰 눈만 끄먹끄먹합니다. 웬 아이야? 너 어디 사니? 윤호장 영감이 잼쳐 물으니까 부룩쇠는 저기요 하고 지가 오던 행길 쪽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이 녀석아, 덮어놓고 저기면 그게 어디야? 몰라요. 몰라? 그놈 참. 근데 여기는 왜 왔어? 서울 가요. 서울? 그놈이야. 이놈아, 서울 가는 놈이 왜 남의 물방앗간으로 왔어? 추워서요. 배도 고프고. 헐지, 춥고 배고프면 서울이 물방앗간이더냐? 그놈 참. 윤호장 영감은 마음을 놓았든지 이렇게 놀리더니 너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인가 본데 우리 집에 와서 있을래? 애기나 좀 봐주고 하고 묻습니다. 네. 어린 부룩쇠는 밥과 뜨뜻한 잠자리를 생각하면서 냉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날 따라와. 부룩쇠는 비를 도로 맞으면서 윤호장 영감의 뒤를 찰레찰레 따라섰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면서 윤호장 영감이 묻습니다. 부룩쇠유. 부룩쇠? 그놈 원래 생기기를 부룩송아지처럼 생겼구나. 하고 윤호장 영감은 돌아다 보면서 허연 수염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이름은 부룩쇠고 성은? 몰라요. 몰라? 성도 모르고 아주 상놈이로구나. 그럼 나이는 몇 살? 몰라요. 나이도 몰라? 그놈 참. 그때 우리 어머니가 5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그때가 언제야? 몰라요. 그때 고구마 삶아주면서. 그놈 참 좌우간 쓰기는 쓰겠다. 윤호장 영감은 끝엔 말을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합니다. 못나고 숫두름한 게 괜찮다는 말이지요. 너 이 녀석 둬두고 옷에 입히면 살금 달아나서는 못 쓴다. 응? 윤호장 영감은 큼직한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다집니다. 네, 안 달아나요. 너 안 달아난다고 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룩쇠는 서울을 가던 중간에 무엇하러 서울길을 나섰는지 그것은 차차 알려니와 윤호장 영감집에 꼬마동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6해가 된 것입니다. 처음은 윤호장 집에서 그때 3살 먹은 아기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자라니까 재작년부터는 아궁이마다 군불떼기, 쇠물 쑤기, 속골 먹이기, 그리고 나무하기, 안팎 심부름하기, 이래서 지금은 거진 장정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룩쇠의 내력의 중간 한 토막입니다. 오늘도 부룩쇠는 소울가리를 그들먹하게 한 짐에서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학교 앞 행길로 지나다가 나무찜을 길 옆에 받쳐놓고 쉽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날이 덥지는 아니해도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와서 부룩새는 얼굴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래 꽁무니에 찬 삼배수건을 뽑아 땀을 씻고 있노라니까 그림처럼 네모 반듯한 학교에서 땡땡 종소리가 나고 이어 조무래기 아이들이 와서 떠들면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도 하고 공도 차고 철봉대가 매달리기도 하고 목마도 타고 개중에는 싸움도 하고 하지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까 부룩새는 저도 그 속에 뛰어들어가 한바탕 휩쓸려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 놀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 노는데 들여주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아니까 작기나 하면 부득부득 대고 들어가겠지만 차마 못하고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룩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일상 학교에를 좀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또 공부를 해야 좋다든가 그런 것은 가르쳐 주는 이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지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날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라는 것을 한다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부룩새도 학교에를 좀 다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동무가 많고 개들과 마음대로 장난하고 뛰고 재미있게 놀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뒤에 또 종소리가 땡땡 나더니 아이들은 그렇게 뿔뿔이 헤어져서 요란스럽게 떠들고 뛰고 달리고 하던 것을 뚝 그치고 모두 패패 나란히를 해서 교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운동장은 갑자기 텅 비고 조용해서 짝소리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강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가 나왔습니다. 강 선생님은 윤호장 영감네 바로 이웃에 살아서 부룩새를 잘 알고 그래 가끔 만나면 귀도 잡아당기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하는 입니다. 이놈 부룩새냐? 이리 오너라 코 꿰자. 강 선생님은 해죽이 웃고 섰는 부룩새를 보고 전처럼 우스운 소리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선상님. 부룩새는 불이 나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강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기인하게 부릅니다. 왜 그래? 저 나유. 그래서 학교 좀 댕깁시다. 뭐? 강 선생님은 웃기는 웃어도 좀 뜻밖이라는 듯이 돌아봅니다. 그놈 부룩새가 못할 소리가 없구나. 왜유? 이 녀석아, 남의 집 꼬마둥이 사는 놈이 학교를 어떻게 다닌다고 그래? 꼬마둥이는 못 댕기나요? 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뒤를 거두어서 보내주어야지. 부룩새는 더 어렸을 때 눈에 익은 어머니의 얼굴이 선연히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내줘야 학교에 가요? 아무렴. 부룩새는 그동안 희미해졌던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불현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부룩새는 4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모찌떡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가게 앞을 지나노라면 유리로 뚜껑을 덮은 목판 속에 그놈 모찌떡이 말코 같은 놈, 동그란 놈, 갸름한 놈, 네모 반듯한 놈 모두가 가지런히 들어있는 게 어떻게나 먹고 싶은지 침이 꿀꺽 넘어가고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기를 일쑤합니다. 그래서 부룩새는 추석하고 설 명절이면 윤호장 영감님한테 돈을 10전씩 타는데 그때면 그놈을 쥐고 불이 나게 그 가게로 가서 모찌떡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10전에 겨우 5개 주는 거, 이 먹을 때는
꿀같이 맛이 있어도 다 먹고 나면 간에도 안이 차서 차라리 안이 먹으니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룩새는 생각에 모찌떡을 아무리 먹어도 한 100개 먹어도 싫지 아니할 것 같고, 그렇게 한 100개고 200개고 마음 놓고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에서 한 시올이 되는 곳에 정거장이 있는데 더러 심부름이 있든지 해서 정거장에를 갔다가 그놈 시커머니 기다란 차가 씩씩거리며 들이닫고 윙 소리를 깜짝 놀라게 질러주고는 달아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저도 한번 떡 타고 앉아보았으면 재미가 아주 고소할 것 같아서 다리가 절로 우쭐거려지곤 합니다. 그 다음 소원은 학교에 다녀보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요긴한 소원이 바로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부룩새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 것은 벌써 오랜 일로 집에 있을 적부터였습니다. 지 말대로 그때 어머니가 고구마를 삶아주고 5살이라고 하던 그 무렵입니다. 어느 날, 이날도 부룩새는 나가 놀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살인문께서부터 엄마 하고 부르면서 들어섰습니다. 부룩새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맨 먼저 이렇게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방에서든지 부엌에서든지 얼핏 오냐 하고 대답을 하면 부룩새는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매달려 응석도 부리고 또 놀던 이야기도 종알종알 하고 합니다. 이때처럼 마음이 놓이고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대답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아니하면 그만 맥이 풀리고 노여워서 울상을 해가지고 들에든지 이웃에든지 쫓아가 기어코 어머니를 찾아내고서야 마음이 놓이고 속이 후련합니다. 그날도 뒷동네 갔다가 거기서 여러 아이들하고 놀던 끝에 싸움이 나서 좀 얻어맞고 한 그런 원정 이야기를 할 양으로 어머니가 까맣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면서 들어섰는데 어머니는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 대번 울상이 돼서 대뜰로 올라서면서 엄마 하고 다시 부르니까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방에서 애미 어디 가고 없다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것은 노엽기 짝이 없습니다. 부룩새는 비죽비죽 울면서 도로 나가서 동리 집으로 들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필경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엉엉 울고 저물게 들어오는 부룩새를 할머니가 전에 없이 곰살 맞게 달래며 밥을 주고 아버지는 부룩새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한 대 때려주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부룩새는 할머니가 달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내쳐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결에 몇 번이나 여느 때 하듯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만졌지만 어쩐지 이상스러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안 보이고 아버지만 그때야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이를 북북 깔면서 그 년놈을 잡기만 하면 그저 하고 누구를 욕을 하는데 부룩새는 무슨 속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부룩새가 또 어머니를 찾다가 오니까 아버지는 어제 저녁처럼 야단도 아니하고 때려주지도 아니하고 되레 사탕을 주면서 살살 달랬습니다. 사탕이 좋아서 부룩새는 그때만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머니는 영영 없었습니다. 부룩새는 아주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디 나가 놀다가 들어올 때도 살인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 깐에도 시름이 없어서 소리도 크지 아니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안고 재워주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그래줄 적만큼 편안하고 맛있고 좋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도 전보다는 더 귀해해 주었지만 그것도 어머니가 있는 것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서울 가서 엄마 데리고 올 테니 그새 울지 말고 있어 하고 나가버리더니 영영 또 오지 아니했습니다. 부룩새는 할머니와 단둘이서 더욱더 쓸쓸히 지냈습니다. 더구나 밥을 못해 먹을 때가 많아서 그런 때면 한결 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곤 했습니다. 그렁저렁 설이 지나고 또 추석 명절이 지나서 훨씬 있다가 들에서 별을 드릴 무렵에 부룩새는 어머니를 그리다 못해서 서울로 어머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서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지만 다만 동리 앞에 난 신장로를 그대로만 가면 서울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조금 먼 동리로 이 마을이나 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서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들 가운데 새막에 가서 울고 자고 이튿날은 길 옆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어 먹으면서 또 서울에 갔습니다. 이렇게 사흘이나 가도 서울은 나오지 아니하고 마침 또 비가 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물방앗간 옆에서 떨고 있다가 윤호장 영감님을 만나서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동안 부룩새는 어머니 그리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로 찾아간다고 나섰다가 혼이 나서 서울 가기가 그리 만만치 아니한 줄을 알고 또 일에 골몰하느라고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은 좀 희미해졌어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되레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강 선생님더러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다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가 보내줘야 한단 말에 부룩새는 불현듯이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그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가고 싶어하는 학교도 보내줄 것이다. 또 모찌떡도 먹고 싶은 대로 흠씬 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부룩새는 한시라도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을 가자면 차를 타야 한다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타고 싶던 차까지 타게 되니 더욱 좋기야 하지만 그러나 차 탈 돈이 있어야지 하는 이 돈 생각을 하며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부룩새가 강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골똘해진 뒤로 한 달쯤 지난 4월 금음께 어느 날 한밤중 부룩새는 차표 사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손에 땀이 나도록 꼭 쥐고 있던 5전박이 10전박이 섞어서 60전밖에 아니 되는 돈을 주먹째 차표 파는 철망 앞에다 좌르르 쏟아 놓으면서 서울 차표 한 장만 주시우 했습니다. 이 돈은 부룩새가 그새 한 달 동안 마음을 독실히 먹고 주인의 나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해 모아서 닷새에 한 번 혹은 엿새에 한 번 한 짐씩을 장만해 가지고 새벽에 산에 와서 저어다가 장터에 지고 가서 팔아 모은 돈입니다. 서울 찻싹시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다른 동무 아이들한테 물어보았어도 아는 아이가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물었다가 소문이 나면 윤호장 영감이 처음 데리고 갈 때 도망치지 말라고 그렇게 다지었고 부룩새도 달아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둔 일이 있는지라 분명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렁저렁
돈이 60전이 되매 이만큼이나 많으면 되겠거니 짐작을 하고 오늘은 마침내 밤중을 타서 정거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차표 파는 사람 일본인은 돈을 세어보더니 철망으로 내다보면서 안 돼. 돈 1우원 20부전 모자라. 하고 돈을 도로 내밉니다. 돈 1원 20전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부룩새는 그만 기가 딱 막힙니다. 돈이 그것뿐이에요. 그냥 한 장만 주세요. 부룩새는 혀 짧은 소리로 애걸하듯 말합니다. 저 그런 말이 어디서? 하다가 차표 파는 사람은 또 한 번 내다보더니 반뼈도 안 돼. 반뼈도 30부전 모자라. 30부전. 하고 손을 싹싹 내줬습니다. 반표도 30전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나 인제 갖다 갚을게요. 한 장만 주시오. 안 돼. 일 없소. 가. 하지만 부룩새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서울에 가게 됩니다. 부룩새는 한눈을 팔고 걸어가다가 정거장 앞 세브란스 병원께로 있는 세거리에 교통정리하는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부룩새는 교통순사한테 등덜미를 잡혀서 웬 영문인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순사는 부룩새를 잡아다가 막 세워놓고는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부룩새가 보기에는 그런 중에도 속으로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꼭대기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생철 조각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는 쇠몽둥이를 세워놓고 그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팔을 내젓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발을 구르고 그리고 자동차, 전차, 자전거, 인력거가 모두 쭉 모여섰다가는 풀려가고 잠깐 이 짓을 하더니 순사는 부룩새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왜 이놈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하고 꾸중꾸중합니다. 그러나 부룩새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러나 보다고 얼핏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하고 빌었습니다. 순사는 또 한참 그 우스운 짓을 하고 나서는 다시 또 그러면 경을 쳐준다고 나무란 뒤에 놓아줍니다. 부룩새는 서울이 무섭고 까다롭기는 한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부룩새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좀 들어가서 어머니가 있나 찾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크고 좋은 곳에서 살 것 같지도 아니하고 또 집이 원체 크고 해서 겁도 났습니다. 그래 기웃기웃하노라니까 쇠꼬챙이로 울타리를 한 저 집안에서 웬 키 크고 코 크고 눈이 노랗고 뭐참 이상스럽게 생긴 사람 하나가 양복 입은 긴 다리로 공중공중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부룩새는 옳다 되었다 싶어서 얼핏 그 앞으로 다가가서는 지붕 꼭대기 쳐다보듯이 고개를 쳐들고 여보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도 그래도 모자라든지 고개를 숙여 이렇게 부룩새를 들여다보더니 배고픕니까? 하면서 호주머니 속을 부스럭부스럭 만지다가 5전짜리 한 푼을 꺼내줍니다. 돈 달라는 거지아이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부룩새는 영문을 몰라 두릿두릿하다가 저도 손을 펴서 돈 나도 여기 있어요 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어디 아픕니까? 병원 가고자 합니까? 그 사람은 기다란 손가락으로 뒤 병원을 가리킵니다. 아니요, 저 우리 어머니요. 아, 어머님 찾아왔어요? 아, 어머님, 네네, 형님, 어머님, 이 안에 계십니까?
형님은 없어요. 형님, 어머님이라니까 브룩세는 형님과 어머니란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없고 어머니만 서울 왔어요. 네네, 어머님 서울 왔어요. 서울 와서 이 안에 있습니까? 이런 답답이라니. 이 편에서 그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려는 것인데 되레 물으니 나는 몰라요. 몰라서 시방 찾아다녀요. 아, 네네. 어머님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섭섭합니다. 나도 형님, 어머님 몰라요. 브룩세는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과일 파는 가게를 기웃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정복을 하고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린지 이라샤이마세 하고 쑥 나오더니 무엇 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브룩세는 구경도 못하던 여러 가지 과일이 물이 들듯이 놓여 있는 게 먹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 여기 왔어요. 뭐? 네 어머니가 누구야? 그 사람은 대번 태도와 말이 변해집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요. 네 어머니가 누구냐라니. 뭐 어머니가 둘이나 셋이나 열이나 있는 법도 있나요? 참, 별 미친놈 나보겠네. 이 녀석아, 네 어머니가 코가 어디가 붙었다고 날 돌아묻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코는 여기에 붙었어요. 브룩세는 손가락으로 제 코를 가리키면서 애써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 브룩세는 도무지 속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뱃살을 거머쥐고 웃는 것을 보다 못해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마 미친 사람이 아니면 브룩세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브룩세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웬 헙수룩하게 생긴 부인네 하나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네는 브룩세를 빳빳이 쳐다보더니 네 어머니가 누구냐? 하고 되레 묻습니다. 그 부인네는 말이랑 퍽 성량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요. 서울 왔는데 내가 찾아왔어요. 오, 그래. 그렇지만 덮어놓고 네 어머니라니 내가 네 어머니를 어떻게 아니? 몰라요. 못 봤어요. 못 보고 말고 가네. 내가 알지를 못한다. 에이, 참, 어디가 있는 거야. 다들 모른다니. 브룩세는 그렇게 묻는 사람마다 모른다니까 맥이 풀려서 혼자 두런거립니다. 그 부인네는 보기에 하도 딱했던지 가려다가 도로 멈춰서서 네 어머니가 서울을 왔으면 어느 동리서 산다더냐? 그건 알아야 찾아가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서울 살아요. 글쎄 얘야, 서울도 분수가 있지 그냥 덮어놓고 서울이라면 어떻게 하니? 그래도 서울이요. 그 부인네는 할 수 없다는 듯이 혼자 혀를 쯧쯧하고 돌아섭니다. 브룩세는 그래도 싫어 아니하고 끈기 있게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어머니를 찾으면서 남대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남대문 안에 들어서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 정거장 앞에서 보던 그게 다인 줄만 알았더니 또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그러니 어머니를 찾자면 벅 힘이 들겠다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배도 고팠습니다. 딴은 벌써 조반때가 훨씬 지나서 점심때가 되어 오는데 브룩세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좌우간 돈은 60전이나 있겠다. 어디 국밥집이 없나 하고 가면서 둘러보았지만 그런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브룩세는
큼직한 호떡 3개를 뜨뜻한 물을 마셔가면서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1개 더 먹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찾을 동안 60전 있는 것을 별러서 사 먹어야겠다고 양이 좀 덜 찬 것을 그대로 일어선 것입니다. 부룩새는 호떡집도 찾을래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날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문득 보니까 시골 정거장 거리에서 보던 그런 호떡집이 있기 때문에 요행 들어갔던 것입니다. 호떡집에서 그렇게 웬만큼 요기를 하고 나와서 문 앞에 서서 인제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데 웬 거지아이 하나가 부룩새를 빳빳이 쳐다보더니 예 하고 말을 붙입니다. 부룩새가 호떡집 앞에 어리더릿하고 섰으니까 생김새하며 벌써 시골 아이인 줄 알고 만만히 보았던 것입니다. 너 어디 사니? 부룩새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거지아이가 재차 묻습니다. 어디 사냐고? 나 아무데도 안 살아. 부룩새는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밖에요. 나하고 같구나. 너 시골서 왔지? 그래. 뭐하러? 우리 어머니 찾으러. 네 어머니? 네 어머니가 도망했니? 도망? 아니, 몰라. 서울 어디 사는데? 그냥 서울이야. 저런 바보 자식 보게. 아니야, 그냥 서울이야. 맨날 찾아봐라. 하고 놀리다가 거지아이는 무엇을 까막까막 생각하더니 너 돈 있지? 하고 묻습니다. 부룩새는 있으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눈만 빠꼼하지 얼굴도 손도 입은 옷도 다 새까만 그 거지아이는 부룩새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통조림통을 달랑달랑 하면서 바싹 다가섭니다. 정말 돈 있어? 어디? 부룩새는 손바닥을 펴 보입니다. 나 호떡 하나만, 아니 2개만 사주면 네 어머니 찾아줄게. 이 말에 부룩새는 아주 귀가 번쩍 뜨입니다. 정말? 응. 네가 우리 어머니 아니? 그새 물어보는 데마다 모른다고 했는데 얘가 찾아준다니까 반갑기는 반가워도 한편으로는 좀 미심쩍어서 다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보았니? 응. 어디서? 저기서. 저기 어디? 그걸 가르쳐주면 너 혼자 찾아가게? 그럼 호떡 2개 사줄게. 가르쳐 줄래? 응. 아니, 3개. 3개? 그래, 3개. 그럼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와. 부룩새는 기쁜 마음으로 호떡 3개를 샀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일을 생각하니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거지아이가 척 앉아서 아주 천천히 호떡을 먹고 있는 것이 아주 마음에 지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디? 부룩새는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응. 거지아이는 볼이 메어지게 호떡을 먹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내 말 안티? 네 말? 응. 너 만나거들랑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 부룩새는 기뻐서 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강이가 우들우들합니다. 거지아이는 호떡 2개를 다 먹고 나머지 1개는 그대로 신문지에 뭉쳐서 통조림통에 집어넣더니 트림을 한바탕 걸찍하게 하고 나서 자, 가자 하고 일어섭니다. 부룩새는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리조리 이리 꼬불 저리 꼬불 한참 돌아다니더니 어느 골목 돌아가는 코페에 가서
앞서가던 거지 아이가 갑자기 획 하고 뛰어 달아납니다. 부룩새는 깜짝 놀라 주춤하고 섰다가 이어 그 뒤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거지 아이는 벌써 저편 골목 곱팽이로 뛰어가다가 해뜩 돌아다 보더니 헤헤 웃고는 그냥 들고 뛰어버립니다. 부룩새는 숨이 차게 따라가면서 호떡 3개 더 사줄게.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룩새는 그만 맥이 풀려 길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부룩새는 서울이라는 데가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넓고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가 퍽 어려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낮이면 호떡 1개씩으로 2대씩 요기를 하고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고달픈 잠을 자면서 그는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졌던 돈 30전을 어제까지 다 먹고 오늘은 점심때가 겨웠어도 그냥 굶은 채로 있습니다. 부룩새는 돌아다니다가 역시 처음 보는 거리로 나왔는데 거기가 동관이지만은 어딘 줄을 그는 모릅니다. 배는 허리가 고부라지게 고픕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야 누가 밥 한 그릇 주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뉘집 문전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비럭질을 하기는 곧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 돌아다닐 기운도 없어서 우두커니 길 옆에 비켜 섰노라니까 그때 마침 전차 하나가 와서 섰습니다. 무심결에 아주 무심결입니다. 눈을 전차로 돌리다가 부룩새는 억 하고 놀라서 반가운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찾던 어머니가 그 전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을 보지는 아니해도 열어젖힌 창 안으로 보이는 그 얼굴은 부룩새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도렴직하니 볼과 턱이 토실토실하고 그러고 부룩새를 볼 때면 언제나 웃음이 괴는 서늘한 큰 눈. 그런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인데 전차 창으로 우두커니 무엇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옷도 부룩새의 눈에 젖은 분홍 적삼이 아니요. 얼굴도 조금 달라진 듯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 데 없이 어머니의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부룩새는 너무도 반갑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시 멍하니 서서 보다가 어머니! 소리를 치며 손을 내흔들고 전차 앞을 향해서 벼락같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는 여전히 무심하게 딴 곳을 보고 있고 전차는 움직였습니다. 부룩새는 그만 미칠 듯이 전차 앞으로 몸을 와락 쏟으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어 무엇인지 옆구리와 다리깨를 사정없이 탁 치는 바람에 입을 딱 벌리고 나동그라져 정신을 놓았습니다. 전차를 못 가게 한다는 푼수가 그 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부룩새는 겨우 정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무슨 고약한 양 냄새가 나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부룩새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룩새에게 들렸습니다. 부룩새는 이것이 꿈인가 하고 목소리를 따라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때 팔다리며 옆구리까지 아프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자기 손목을 잡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플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숨차게 이렇게 불러보고는 부룩새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다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룩새의 상처는 그다지 중한 것이 아니어서 곧 소성이 되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부룩새가 이렇게 어머니의 살뜰한 구원으로 병간호를 받으며 사흘이 되던 날 저녁입니다.
부룩새는 그동안 지냈던 얘기를 어머니한테 종알종알 하고 있노라니까. 병원 의사가 어제 와서 부룩새와 어머니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갔던 신문기자라는 사람과 또 웬 뚱뚱하니 허연 노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니까 그 영감님은 부룩새를 들여다보면서 오, 좀 낫니? 하고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신문기자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그 영감님한테 인사를 시키더니 이 어른께서 당신네 모자가 그렇게 정경이 가엾이 되었다는 우리 신문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당신네만 싫다고 아니하시면 그 집에 빚진 것을 이 어른이 다 갚아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다면 이 어른은 두 노인 단 두 내외가 호젓하게 살아가시는 터이니까 와서 수양딸, 수양손자처럼 계셔도 좋겠다고요. 어떻습니까? 물론 저 아이도 친손자 진배 없이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저 황송하고 감사하다고 수없이 허리를 구부려 치아를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뒤바뀌었지만 부룩새 어머니는 그때 고향에서 못된 사람의 꼬임을 받아 서울로 왔다가 어느 좋지 못한 곳에 팔려 있었는데 그러다 이날 이때까지 매일같이 아들 부룩새가 보고 싶어서 노상 울며 지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룩새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떨어지지 않고 서울에서 지금 그 어르신 댁에 가서 편안히 살게 되었다. 좋지? 부룩새야, 좋지?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어머니를 찾아서 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